당초 속전속결의 승리로 전 세계 비난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구상했던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된 지 오래이며 오히려 교착 상태에 접어든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지난 1일 워싱턴 포스트는 당초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침공 2일에서 3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결사항전을 각오한 우크라이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선방과 서방 국가들의 초고강도 경제 제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패전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최근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40km 지점에서 총공세를 예고하며 나서고는 있지만 명분 없는 전쟁의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당수의 러시아군들 사이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스스로 투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러시아 대대 경우 경찰과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우크라이나에 항복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한 일부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 자국 군용 차량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 가스탱크에 구멍을 내는 등 사기가 급격하게 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 국방부와 외신들은 전술과 병력 명분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가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이 폭발적으로 들끓는 것은 물론 최근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던 유럽 국가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원팀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세중 입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전통적인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 대열에 합류하는 이례적인 모습들까지 속출하게 되면서 일각에선 러시아가 유럽 통일을 이끌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을 분열시켜 영향력을 넓혀가던 푸틴이 자신의 패권을 가장 불리한 조건인 유럽의 통일을 무심코 만들었다면서 유럽 안보 지형의 가장 큰 도전거리였던 유럽 내부의 분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우크라 난민 수용 만장일치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이유의 결집력은 국제사회의 찬사와 응원을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이어 27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해 망명 신청 없이 최대 3년간 난민으로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유럽 내 국가들이 중동으로부터 온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높은 울타리와 장벽을 설치했던 것에 비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강경 거부했던 오스트리아의 타를 내한 총리까지 이번엔 당연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이니 현재 유럽 내 반로종서가 얼마만큼 최악인지를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계획한 모든 전략들이 무차별적으로 산산조각 나버리자 최근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더욱 폭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전세계적 비난과 규탄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상 밖의 고전에 직면하며 전의가 꺾이기 시작한 러시아 군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 키예프에 대규모 병력을 추가하고 심지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무기 사용과 무차별 폭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와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급함을 느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향해서도 무차별 폭격을 벌여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루키의 주택가를 향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집속탄과 진공곶관을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가 결국 전쟁 범죄의 영역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이처럼 당초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하겠다던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자 보다 못한 전혀 예상 밖의 최강의 지원군들이 이번 전쟁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며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시 한번 대반전을 일으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첨단 기업들에서에 잇따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막강한 지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었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거나 러시아 순양함의 경로를 시간 단위로 파악해주고 수도 키예프를 에워싸기 시작한 러시아군과 벨라루스 지원군의 상세한 위치 정보가 담긴 위성 사진들을 대거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SNS 제보들까지 속출하기 시작하자 사실상 러시아군의 모든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해져 우크라이나 군은 양적 질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구글맵 등 실시간 지도 관련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군의 위치를 알려주는 반면 우크라이나 도로 상황을 러시아가 볼 수 없게 가려주었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인터넷 접속에 고충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토로에 자신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게다가 현재 러시아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도 심리전 역시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업체들에서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 차단에 들어갔으며 유튜브는 러시아 국영 매체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관련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심지어 앞서 소개한 이들 기업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러시아 외무부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슈퍼뱅크의 웹사이트가 온종일 마비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초 보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해킹 조직과 달리 자유를 향한 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해커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원봉사 해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이 달라진 이번 전쟁의 양상에 대해 불합리한 탄압을 당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선 민간 기업들과 IT 집단들의 정보 역량이 향후 미래전쟁에서는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전범국 러시아를 규탄하는 가운데 현재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충격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 SNS인 웨이보에 올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충격 쪽에게도 단 하루 만에 무려 11억 표를 기록한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에는
푸틴 명연설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금세기 최고의 연설이자 전략가라는 얼토당토 않는 찬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난 28일 이런 처참한 상황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의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묘사한 것이 현재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의 처지를 생각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서방 국가들의 압력에 맞서는 것처럼 비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국수주의적 정서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을 자극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버틀러라고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 하루 만에 무려 11억 명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며 극찬을 쏟아낸 집단 관계와 비교해본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심상치 않은 상황에 직면한 러시아가 결국 패전하게 될 경우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를 꿈꾸며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는 인간 이익에 포기한 듯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28일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가 중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단에 올라서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중국 네티즌들의 글에서는 러시아의 안보 문제에 공감하며 침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만을 떠올리며 강대국은 기어오르는 속국을 몽둥이로 때려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경악스러운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러시아의 상황을 볼 때 확실한 준비 없이는 대만을 때리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속전속결로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한 사원에 놓이게 되면 대만은 자신감을 얻고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다. 석국은 우두머리에 올라타 오줌을 누게 해서는 안 되며 석국은 때려야 가보지 않는다라는 처참할 정도로 왜곡된 안보관과 저열한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전 세계의 중국은 칠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중국인들의 처참한 외교안보 인식을 경계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게시글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자는 이들에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는 그동안 단순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밀감을 드러내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보니 이들의 민족은 근본부터 썩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 이번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깨닫거나 배우지 못한 것을 넘어 또 다른 침공과 전쟁을 언급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근원적인 경멸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며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두 번 다시 역사에 이러한 선례를 남길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숨을 건 결사항전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거침없이 타올라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직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기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힘의 논리에 절대적으로 지배당했던 과거 전쟁들과 달리 현대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반드시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더욱 명확하게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